이제 바디 태그 안에 내용은 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태그의 작성 규칙, 더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그의 종류에 앞서서 문법이 있거든요. 그 문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태그들은 다 소문자로 입력합니다. 대문자를 쓸 일이 간혹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H1을 태그를 쓸 때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화면의 출력은 잘 해줍니다. 하지만 정석이 아닙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제목 넣어봅시다. 태그 작성 규칙.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에서 모든 태그는 소문자를 작성한다. 지금 제가 이제 H2를 썼어요. H2는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이란 뜻입니다. 제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공백은 하나 이상의 공백은 무시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 써볼게요. H2 공백을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엔터 이렇게 막 해보겠습니다. H2 태그에다가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젠 라이브 서버로 봅시다. 이제는 마우스 우클릭 오픈 with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공백을 이만큼이나 또는 여기 엔터에서 이만큼이나 만들었지만 브라우저에서는 하나 이상의 공백은 무시하고 한 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백을 내가 저 띄운 대로 그대로 보존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preserve해서 보존하더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걸 똑같이 여기에 써볼게요. 복사했어요? 지금 이만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PRE 태그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preserve해서 보존하다라는 태그를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엔터 한 것도 해볼게요. 엔터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구나. 네, 그러면 앞에 공백도 엔터 한 것도 다 그대로 보존해서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공백은 하나 이상의 공백은 무시된다가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세 번째는 특수 문자를 쓸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 두 번째가 중요한 제목. 특수 문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특수 문자에서 뭘 대표적으로 한번 써볼 거냐면 네이버에 잠깐 또 가주시겠습니까? 네이버닷컴에 와주세요. 제 밑으로 내려와서 특수 문자 하나만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네이버 코퍼레이션 해서 있습니다. 네이버 코퍼레이션 할 때에 앞에 동그라미의 C 모양이 있어요. 동그라미의 C 모양만 드래그해서 복사 좀 해볼게요. 네이버 푸터의 코퍼레이션 동그라미의 C 모양 복사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시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화면과 같이 동그라미의 C 모양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 표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문자는 반드시 엔터티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저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실게요. ampersand copy 세미콜론 ampersand copy 세미콜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동그라미의 C 모양이 나오고 있죠. 화면과 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얘처럼 써야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더 해볼게요. 지금 ampersand 했거든요. 만약에 밑에다가 H3 해서요. H3 해서 나중에 이제 제목과 우리가 뭐 내용을 연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이라고 해서 가운데 특수 문자를 ampersand를 넣었거든요. 저 이름은 ampersand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얘는 틀린 겁니다. 이 ampersand라는 녀석도 반드시 엔터티 코드 AMP 세미콜론 이라고 써볼게요. 저장하시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엔터티 코드는 이제 외워주실 건데, 자, 사이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건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어디를 기억을 해주시냐면 특수 문자는 엔터티 코드 엔터티코드.com 들어가 볼게요. 저 사이트를 외워주세요.
그건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가면 다 있어 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entitycode.com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쓰는 엔터티 코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Clear and Quick Reference 해서 HTML 특수문자들의 엔터티 코드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쓴 게 얘죠. 그리고 커먼에 한번 가볼게요. 커먼, 자주 쓰는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커먼에 와보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요 녀석이랑 얘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티 네임을 쓰셔도 되고 엔터티 넘버를 써도 돼요. 아까 이 카피 세미콜론 S 그 옆에다가 지금 요 샵하고 169 되어 있는 엔터티 넘버도 한번 복사해서 써보실게요. 엔터티 넘버를 네 그대로 복사해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봅니다. 네 똑같이 잘 나오고 있죠? 이 부분 확인됐습니까? 자, 엔터티 코드 또는 엔터티 넘버를 쓰는데 사실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는 카피라이트의 카피니까 저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엔터티 코드 가서 많이 쓰는 것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점에 미드 닷 또는 블릿해서의 블릿해서 얘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써요. 맨 위에 올라가서 디렉션 보겠습니다. 방향. 그래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것도 외울 때 left arrow, left L, left arrow, ARR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메스도 가봅시다. 메스, 단수. 자, 메스에서도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자, 이것도 여기 있는 코드를 안 쓰고 그냥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H3 해서 난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제목들은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제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제가 한글을 썼으니까 얘가 그나마 헷갈리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빅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빅 타이틀이라고 입력해봤어요. 전 태그는 없거든요. 빅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없어요. 근데 얘가 이거 태그인가? 라고 해서 오해하고 브라우저에 아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분명히 태그가 아닌데 이걸로 시작하는 바람에 얘가 태그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좀 전에 엔터티 코드에 있었죠. 엔터티 코드에 보면 이게 less tha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 2 있으면 1이 2보다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1 less than, 1 less than 2니까 less than에서 앞에 있는 두 문자 L과 T만 따서 %LT. 모든 엔터티 코드는 다 %로 시작합니다. 확인됐습니까? 바꿔볼까요? 이 부분을 %에 LT 세미콜론. 오른쪽은 greater than일 거니까 %에 GT 세미콜론 해서 저장하고 보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죠. 확인되셨습니까? 특수문자. 우리가 여기서 특수문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이픈, 언더스코어, 슬래시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특수문자예요. 하이픈 밑에 있는 건 밑줄 아니고 언더스코어라고 부를 거예요. 언더스코어 그리고 슬래시 또는 역슬래시도 있고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특수문자 엔터티 코드를 참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게 일단은 태그 작성의 기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표준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HTML은 내용을, CSS는 모양을, 스크립트는 동적 요소를 전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내용의 구분선 하나만 넣어볼게요. 내용의 구분선은 horizontal rule입니다. 룰이 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볼게요. 이게 위아래와 내용을 구분하는 내용의 구분선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by the way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자, 내용의 구분선을 넣었다는 얘기는 위에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밑에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맥락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밑에다가 웹표준은 이제 패러그래프를 한번 써볼게요. P 웹표준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 문구를 하나 넣어봤고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CSS를 배울 때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넣어 볼게요. h4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제목이라고 슬슬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저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얘한테다 스타일을 직접 쓸 겁니다. 스타일은 얘의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re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해보십시오. h4라는 태그에 CSS의 문법인 스타일을 직접 지정했어요. 이러면 웹표준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브라우저 화면에다 빨간색이 잘 나오지 않냐?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빨간색의 제목이 이 페이지에 수백 개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서 일부만 다시 색깔을 바꿔달래요. 수백 개, 수십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일일이 바꿔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나올 거고 이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도 또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스타일이 또 있어. 그러면 걔도 다 열어서 바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가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얘는 뭐다? 웹표준을 어긴 거다. 스타일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일 분리 규칙을 어긴 거예요. 스타일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섞어서 썼습니다. 그죠? 네. 스타일을 섞어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 태그에다 직접 인라인 스타일은 웹표준을 어기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쓰면 되겠다. 자, 두 번째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어딘가에 뭔가를 전송할 때는 버튼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팝업이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그래서 팝업 확인하기, 팝업 확인하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정석은 저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뭐 폼이 있고, 네, 당연히 그 폼에서 작동을 하게 써야 하지만 얘를 할 때 팝업을 띄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한꺼번에 써볼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할 일, on, 클릭하면 새 창을 띄우겠다. 윈도우에 오픈해서 새 창을 띄우겠다. 이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메서드, 이건 함수야 라고 하고 오픈 뒤에는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오픈 뒤에는 URL, 그래 어떤 사이트를 열 건데 그리고 걔를 새 창으로 열 거니 아니면 말 거니 이런 것들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new HTML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띄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ew HTML이 같은 폴더에 있다면 이거 클릭하면 해당 팝업이 떠요. 물론 최근에 모든 브라우저는 팝업이 막혀 있습니다. HTML 팝업이 아니고 이제 새 탭으로 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얘는 뭐가 잘못됐냐면 HTML 태그에 직접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도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 필요. 그래야 그 파일 안에서 이 페이지에 여러 군데에 있는 동적 요소들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건 별도의 CSS와 별도의 스크립트로 얘를 분리한다. 얘는 잘못되어 있는 거. 자, 이거 저장 좀 해놓읍시다. 이제 저장하고 이제 태그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규칙을 설명한 거였습니다. 얘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그냥 인덱스로 두기엔 그렇고요. 01번 HTML 이제 한글로 그냥 쓸게요. 규칙이라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파일들 이름만 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가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게요. 01번에 언더스코어 HTML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네이밍 하실 때요. 여기에 이렇게 공백이 있게끔 파일을 만들지 마세요. 웹사이트에 내용들은 어떤 거든 간에 이것도 규칙에 들어갑니다. 어떤 거든 간에 파일명은 반드시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특히
그림 같은 거 저장하실 때도 자꾸 공백을 쓰시는데 공백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인식 못해서 해당 파일을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공백 없이 하이픈 또는 언더스코어 이것만 쓸 수 있습니다. 느낌표 당연히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얘를 save as 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서 save as 해서 같은 폴더 안에다가 01 HTML의 규칙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에 그리고 파일 이름에 한글 쓰면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한글 쓰면 돼요. 나중에 웹사이트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실제 제작할 때는 절대로 한글 쓰면 안 돼요. 모두 그림도 비디오도 오디오도 웹페이지의 모든 구성 요소에는 파일명에 한글을 쓰지 않습니다. 한글을 인식 못하는 서버가 간혹 있어요.